하나의 거대한 물결이 잦아들고 수많은 미세한 파동이 시장을 흔들고 있다. 모두가 함께 따르던 메가 트렌드 시대는 사라지고 파편화된 마이크로 트렌드들이 나타났다 사라지기를 반복한다. 소비자는 더 이상 하나의 유행에 오랜 기간 머물지 않는다. 찰나의 스친 트렌드를 가볍게 탐닉한 뒤 미련 없이 다음으로 이동한다. 이렇게 잘게 흩어진 소비 조각들이 모여 전에 없던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 지형을 그리고 있다. 디지털 이미지를 구성하는 가장 작은 단위, 픽셀처럼 작고 많고 짧게 소비하는 방식이 일상화된 것이다. 우리는 이를 픽셀 라이프라 부르고자 한다. 픽셀 라이프의 첫 번째 유행은 픽셀처럼 작게 경험하는 채소단 소비이다. 먹어보고 싶은 음식을 소용량으로 맛보거나 궁금했던 신상 화장품을 미니 사이즈로 써보는 식이다. 두 번째 유형은 픽셀처럼 많이 누리는 다층적 경험 추구다. 소비자들은 더 이상 하나의 최애에만 모든 것을 쏟아붓지 않는다. 둘이든 셋이든 더 많은 대안을 택하는데 거리낌 없다. 하나를 깊게 경험하는 것보다는 많은 대상을 얕게 알아가더라도 경험의 반경을 넓혀가는 것을 선호한다. 마지막 유행은 픽셀처럼 짧게 등장하고 빠르게 사라지는 트렌드를 만끽하는 찰나의 향유다. 페스타, 박람회, 제철 음식 등 지금이 아니면 경험할 수 없는 순간에 몰입하고자 한다. 픽셀 라이프 시대의 소비자는 끝없는 경험의 방랑자이며 브랜드는 그 여정 속 반드시 들러야 하는 경유지로 자리해야 한다. 삶의 해상도를 높여가는 이들에게 선명하고 매력적인 픽셀을 제안할 때다. 2025년 7월 유튜브는 임급동, 즉 인기 급상승 동영상을 폐지한다고 발표했다. 다양한 팬덤과 커뮤니티 중심으로 트렌드가 세분화된 지금 종합적인 인기 영상 목록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것이다. 유튜브는 이 결정의 배경에 대해 각기 다른 팬덤이 만든 영상과 마이크로 트렌드가 플랫폼 전체에 번지고 있으며 특히 최근 5년간 인기 급상승 동영상 페이지 방문자 수가 크게 줄었다고 설명했다. 유튜브의 이러한 결정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콘텐츠가 많이 작고 짧게 쏟아지는 상황에서 큰 흐름은 이제 의미가 퇴조했음을 말해준다. 거대한 흐름은 끝났다. 2026년 대한민국 소비시장을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변화는 거대 서사의 종말이다. 한 시대를 풍미하던 메가트렌드는 힘을 잃고 그 자리를 무수히 많은 마이크로 트렌드가 대체하고 있다. 탕후루와 두바이 초콜릿 열풍이 채 식기도 전에 유화정 같은 새로운 디저트가 소셜미디어를 뒤덮고 땡땡코어, 패션 스타일이 유행하는가 싶다가 한 계절도 지나지 않아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 유동하는 근대의 삶에서 영원한 유대란 없다. 어떤 관계든 잠시 머물 뿐이기에 반드시 느슨하게 맺어져야 한다. 상황이 변하면 언제든 빠르고 수월하게 풀어낼 수 있도록 말이다. 그리고 이 액체 사회에서 상황은 분명 몇 번이고 반복해서 변할 것이다. 폴란드 출신의 저명한 사회학자 지그문트 바움만이 그에 져서 액체 근대에서 한 말이다. 이 날카로운 통찰은 현대사회라는 거시적 담론을 넘어 오늘날 소비자 한 사람 한 사람의 미시적 형태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소비자들은 더 이상 하나의 브랜드 가치, 라이프 스타일에 오랜 기간 충성하지 않는다. 순간적으로 나타난 트렌드를 짧게 탐색하고 경험한 뒤 미련 없이 다음으로 이동한다. 이렇게 잘게 쪼개진 소비 트렌드 조각들이 모여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지형도를 그리고 있다. 이제 기업의 성공은 얼마나 오래 사랑받느냐가 아니라 짧더라도 얼마나 자주 소비자에게 포착되느냐에 달렸다. 그러기 위해서는 작지만 강렬한 상품과 브랜드 경험을 만들어내야 한다. 트렌드 코리아 2026에서는 소비자들이 단일한 메가 트렌드의 흐름을 따르기보다 분절된 다수의 마이크로 트렌드를 짧은 시간 동안 집중적으로 소비한 후 빠르게 폐기하는 라이프 스타일을 추구하는 현상을 픽셀 라이프라고 명명하였다. 픽셀은 액정 화면에서 디지털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최소 단위 화소를 뜻하는 말로 픽셀 엘리먼트의 합성조이다. TV, 모니터, 스마트폰 등의 디스플레이 화면은
수많은 작은 픽셀들이 빠르게 색을 바꿔가면 원하는 이미지를 재현해낸다. 픽셀의 특성은 작다, 많다, 짧다의 세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 픽셀 라이프 역시 이 같은 특성으로 요약된다. 다시 말해서 소비자는 되도록 작은 최소 단위로 나눠 소비한다. 작다. 두 번째, 수많은 체험 요소들을 다층적으로 경험하며 많다. 3. 짧은 기간 찰나를 향유한 후 다음 유행으로 넘어간다. 짧다. 이제 이 작고 많고 짧은 픽셀들이 모여 우리 삶의 해상도를 어떻게 높여가고 있는지 하나씩 들여다보자. 픽셀처럼 작게 최소 단위 소비. 이 향수 본품 말고 디스커버리 세트로 살게요. 브랜드 향수는 보통 50ml에서 100ml 용량으로 판매한다. 아무리 작아도 30ml며 가격은 20만 원이 훌쩍 넘는다. 그래서 하나를 사면 오래 쓴다. 하지만 그 향이 만약 나와 맞지 않는다면, 내가 생각한 그 향이 아니라면 여러 가지를 작게 경험하며 실패의 위험을 줄이고 성공 확률을 높이려는 소비자가 늘어나면서 무겁고 비싼 향수 한 병보다 브랜드를 대표하는 향을 소용량으로 모아놓은 디스커버리 세트의 인기가 늘고 있다. 글로벌 리서치 회사 민텔이 발표한 2025년 향수의 미래 보고서에 따르면 소비자들은 본품 한 병 가격과 맞먹더라도 여러 향을 경험할 수 있는 소용량 향수 샘플 세트를 합리적인 소비로 여긴다. 다양한 제품을 조금씩 체험해보고 즐긴 뒤 또 다른 향을 찾아 나서는 영리한 전략인 셈이다. 이러한 소비 방식은 비단 향수 시장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다. 오늘날 시장 전체를 관통하는 거대한 패러다임의 변화를 상징한다. 이제 소비자는 완제품을 오롯이 소유하기보다는 제품을 구성하는 최소 단위를 소비하며 경험의 밀도를 높이고자 한다. 필요한 만큼만 경험하고 미련 없이 다음 탐색으로 넘어간다. 마치 디지털 이미지를 구성하는 작은 점인 픽셀처럼 작게 쪼개진 소비 조각으로 삶을 채우는 라이프 스타일을 향유한다. 이것이 바로 픽셀 라이프의 첫 번째 모습인 픽셀처럼 작은 최소 단위 맛보기다. 이는 단순히 1인 가구의 증가에 따른 소용량 선호를 넘어 소비 문법 자체가 근본적으로 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소용량 식문화의 확산, 소비 생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식문화에서 최소 단위 소비는 새로운 표준으로 자리 잡고 있다. 2인분 같은 1인분을 내세우던 대용량 마케팅은 힘을 잃었고 소비자들은 1인분을 넘어 0.5인분의 섬세한 용량 조정을 원한다. 이러한 변화는 그간 최소 금액, 주문 금액이라는 장벽에 가로막혀 있던 배달업계에서 특히 두드러진다. 배달의 민족이 선보인 한 그릇 카테고리나 쿠팡이츠에 하나만 담아도 무료 배달 서비스는 이러한 소비 흐름에 대응한 사례다. 이는 1인분이나 반마리 같은 소용량 메뉴만을 선별해 모아둔 서비스로 기존 배달과 달리 최소 주문 금액을 없앤 것이 특징이다. 적은 양도 편하게 주문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소비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어 배달의 민족의 한 그릇 서비스는 출시 70일 만에 이용자 100만 명을 돌파했다. 소포장 신선식품도 인기다.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국내 대형 소비마트에서는 이계 양파, 1kg 쌀, 사구 계란 같은 소분 상품을 찾는 소비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특히 손질과 보관의 번거로움을 없앤 조각 과일에 대한 수요가 뜨겁다. 백화점의 과일 커팅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오픈런을 하거나 친구들과 잘라놓은 수박을 함께 구매해 나누는 수박회까지 등장할 정도다. 이 밖의 농협에서 운영하는 농식품 구독 플랫폼 농협 맛선에서 내놓은 과일 맛선 미니 세트나 글로벌 이커머스 알리익스프레스의 신선 한 끼 프로모션 등이 모두 소용량 수요를 겨냥한 것이다. 유통업계의 소포장 경쟁이 치열해지는 한편 소비자들이 직접 대용량 상품을 잘게 나누는 소분 모임도 화제다. 혼자서는 다 소비하기 어려운 육류, 빵 등 큰 묶음의 식자재를 이웃과 함께 구매하거나 나누려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특히 지역 기반 플랫폼을 중심으로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추세다.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에 따르면
2025년 상반기 새롭게 생성된 소분 모임 수는 전년 동기 대비 411%나 급증했다. 지역별 소분 모임에는 대용량 제품을 나누기 위해 오늘 케첩 사러 가는데 같이 구매하실 분, 오렌지 주스 6병 사서요. 2개씩 나누실 분 찾습니다와 같은 글이 꾸준히 올라온다. 특히 세종시의 코스트코 소분 모임은 2025년 8월 기준으로 가입자가 1,100명을 넘어서면서 지역 내 주요 커뮤니티로 자리 잡았다. 작은 게 아름다워 뿌띠 뷰티. 소용량 소비 트렌드는 뷰티 시장에서도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른바 뿌띠 뷰티 열풍이 그 주인공이다. 뿌띠 뷰티는 본품 대비 크기의 용량을 줄인 소용량 뷰티 제품을 일컫는다. 기존 제품에 비해 가격도 상대적으로 저렴하기 때문에 하나에 오래 정착하지 않고 다양한 브랜드, 컬러, 제형을 시도해 보길 원하는 잘파 세대, Z세대 플러스 알파 세대의 니즈에 부합해 큰 주목을 받고 있다. 패션 플랫폼 에이블리의 경우 2025년 4월 소용량 화장품 거래액은 전년 동기 대비 220%, 주문 건수는 약 151% 증가했다. 특히 같은 기간 1020 세대의 주문자 수도 121%나 늘어나 소형량 뷰티가 젊은 세대의 핵심 트렌드로 자리 잡았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수요에 대응해 K-뷰티 트렌드들도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일례로 데이지크는 베스트셀러인 구구 섀도우 팔레트의 소용량 버전 미니 구구 섀도우 팔레트를 2025년 4월 1일부터 7일까지 에이블리에서 단독 선론칭했다. 해당 제품은 판매 시작 10분 만에 준비 물량이 완판됐으며 같은 기간 에이블리 내 브랜드 거래액도 전년 동기 대비 3.3배 증가하는 성과를 달성했다. 이외에도 라카, 에스쁘아, 피아, VDL, 바닐라코 등 주요 뷰티 브랜드들이 소용량 화장품을 잇따라 출시하며 적극적으로 시장 공략에 나서고 있다. 뷰티 트렌드가 확산된 데는 다이소의 역할이 크다. 초저가 생활용품점만으로만 인식되던 다이소가 최근 몇 년간 뷰티 브랜드와 협업해 품질 좋은 제품을 일회용 파우치나 소용량으로 판매하며 1020 세대 코스메틱 덕후의 성지로 거듭났기 때문이다. 가장 두드러진 성공 사례가 바로 VT 코스메틱의 베스트셀러 리드샷이다. 그동안 TV의 리틀샷은 최소 50ml 용량의 3만 원대의 가격에 판매되었었는데 2023년 다이소와 협업해 2mm 스틱형 파우치 6개 묶음으로 구성된 리틀샷을 3,000원이라는 파격적인 가격에 선보였다. 출시 직후 품절 대란을 일으킨 일명 다이소 리틀샷 여세를 몰아 2025년 상반기에는 다이소 온라인몰 전체 매출 1위를 차지했다. 리들샷의 성공을 발판 삼아 다이소는 메디필, 마몽드 등과 손잡고 소용량 제품을 잇따라 출시하며 뷰티 라인업을 성공적으로 확대하는 모양새다. 이에 소용량을 정체성으로 내세운 전용 브랜드도 속속 등장하고 있다. 타이니 원더는 작지만 위대한 모든 것을 사랑한다는 슬로건 아래 마이크로 컬러 코스메틱을 주력으로 하는 브랜드다. 현재는 미니 사이즈 틴트를 위주로 색조 라인업을 갖추고 있으며 2025년 3월 26일에 에이블리에서 단독 선론칭을 진행함과 동시에 당일 뷰티 랭킹 전체 1위를 기록하는 등 잘파 세대의 뜨거운 호응을 받고 있다. 국내 주요 뷰티 브랜드들도 소용량 전용 브랜드를 선보이는 추세다. 대표적으로 K-뷰티, 인디 브랜드 로메는 일본 편의점 로션과 손잡고 메이크업 브랜드 엔드바이롬 N을 론칭했다. 편의점 채널 특성에 맞춰 기존 제품보다 3분의 2 크기로 줄이고 합리적인 가격대에 립, 아이섀도우, 쿠션 등 25종의 풍성한 라인업을 구성해 출시 3일 만에 30만 개의 판매고를 올리며 일본 현지에서 품절 사태를 낳기도 했다. 이러한 흐름은 대기업으로도 확산되고 있다. 2025년 2월 LG생활건강은 일본 패밀리마트와 협업해
자사 브랜드 힌즈의 미니 사이즈 라인인 하나바이 힌스를 출시하며 뿌띠부티 경쟁에 가세했다. 더 작고 가볍게 2025년 길거리에서 볼 수 있는 흥미로운 변화는 포토부스의 진화다. 단순히 프레임과 구도를 바꾸는 수준을 넘어 이제는 사진의 크기까지 달라지고 있다. 2025년 7월 포토부스 브랜드 인생 네컷은 기본 사이즈 네컷 프레임을 4분의 1 크기로 줄인 미니 네컷 기능을 새롭게 선보였다. 기존에는 동일한 디자인의 프레임이 원 플러스 원으로 두 장 출력됐지만 미니 네컷 옵션을 선택하면 기본 네컷 프레임 한 장과 함께 미니 네컷 한 장이 한 세트로 제공된다. 이렇게 출력된 미니 네컷은 G세대의 손에서 키링이나 혼구, 닭구를 위한 아이템으로 재탄생하며 작지만 확실하게 개성을 드러내는 새로운 인증템으로 떠오르고 있다. 특별한 순간을 기록하는 방식도 한층 작고 가벼워졌다. 최신 사양의 고화질 카메라 대신 의도적으로 화질을 낮추고 크기를 줄여 휴대성을 높인 토이 카메라가 인기를 끌고 있는 것이다. 손가락 두세 마디 크기의 레트로한 감성을 더한 이 초소형 카메라는 원래 아동용 장난감으로 출시된 제품이다. 그러나 콤팩트한 크기에 사진과 영상 촬영, 녹음 기능까지 갖춘 실용성 덕분에 MZ세대의 트렌드 아이템으로 부상했다. 최근 SNS에서 일본 돈키호테에서 판매하는 켄코 토이 미니 디지털 카메라를 소개한 게시물이 조회수 661만, 좋아요 15만 개를 기록하며 폭발적인 반응을 얻는 등 2030 세대를 중심으로 한 미니 카메라 열풍이 이어지는 중이다. 용역도 마찬가지다. 무겁고 두꺼운 벽돌책 대신 한두 시간 안에도 완독이 가능한 작고 얇은 미니북이 서점가의 새로운 강자로 부상했다. 실제로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에서는 200쪽 내외의 짧은 책을 공유하는 얇은 책 추천 게시물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이는 독서의 호흡이 짧아짐에 따라 작고 가벼운 책을 선호하는 소비 트렌드를 명확히 보여주는 단면이다. 주목할 만한 점은 미니북도 다양한 형태로 진화하며 더욱 작고 가벼운 독서 트렌드를 만든다는 사실이다. 교보문고와 업사이클링 브랜드 노플라스틱 선데이가 협업에 선보인 한정판 굿즈, 여름 과일, NFC 키링이 대표적이다. 이 미니북 키링을 스마트폰에 태그하면 이벤트에 참여한 5작가의 여름 특별 단편과 직접 낭독한 오디오 콘텐츠, 그리고 작품과 함께 즐기는 추천 플레이리스트까지 곧바로 감상할 수 있어 작지만 알찬 독서 경험을 제공한다. 픽셀처럼 많이 다층적 경험 추구. 분명 제 체에 보고 입덕했는데 정신 차려 보니까 차에 3회까지 품고 있더라고요. 사람 마음이 어떻게 하나겠어요. 한 아이돌 그룹 안에서도 여러 멤버를 동시에 좋아하는 팬들의 고백이 더는 낯설지 않다. 한때 유행했던 최차차, 최애는 최애고 차애는 차이다처럼 소비자들은 더 이상 하나의 최애에만 모든 것을 쏟아붓지 않는다. 둘이든 셋이든 더 많은 대안을 좋아하는데 거리낌 없다. 하나를 깊이 경험하는 것보다는 많은 대상을 얕게 알아가더라도 경험의 반경을 넓혀가는 것을 선호한다. 나는 오직 너뿐이야가 아니라 어떻게 한 명만 좋아할 수 있겠니라는 외침이 팬덤 소비 시장 전반을 꿰뚫는 화두가 되고 있다. 이른바 멀티 익스피리언서의 등장이다. 이들은 하나의 전문가가 되기보다 얕은 덕후처럼 다채로운 경험의 지도를 촘촘히 그리며 만족을 얻는다. 깊은 몰입이 주는 안정감이 아닌 경험의 확장성이 주는 다채로움을 선택의 삶을 픽셀화한다. 수많은 경험의 픽셀을 켜켜이 쌓아 삶의 해상도를 높이는 것. 바로 픽셀 라이프의 두 번째 모습인 픽셀처럼 많은 다층적 경험의 추구다. 그때그때 달라요. 다층적 경험을 추구하는 소비자의 니즈는 일상에서도 그대로 적용된다. 한번 깊게 몰입하기보다 여러 경험을 맛보고 원할 때 변환되는 방식을 택하는 것이다. 이를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예가 바로 1인 N 구독의 보편화다. 하나의 취향과 취미에 올인하는 대신 여러 서비스의 구독을 병행하며
그때그때 관심사에 따라 빠르게 이동하고 있다. 2025년 초 대한상공회의소가 마크로밀 엠브레인과 함께 조사한 소비자 구독 서비스 이용 실태 분석 결과에 따르면 약 95%의 소비자가 구독 서비스를 이용해 본 적이 있으며 1인당 평균 3, 4개의 구독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러한 다중구독 경향은 젊은 세대에서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KB국민카드가 자사 고객을 대상으로 연령대별 평균 구독 서비스 개수를 살펴본 결과 25에서 29세는 평균 7.3개, 30에서 39세는 평균 6.8개의 서비스를 구독하며 경험의 포트폴리오를 적극적으로 확장하고 있다. 라이프 스타일에 기반이 되는 주거 환경도 예외는 아니다. 한 번 시공하면 바꾸기 어렵던 인테리어 영역마저 넓고 얕게 즐기는 경험의 대상이 됐다. 이러한 변화를 가장 잘 보여주는 예가 바로 뜯어지는 페인트, 피크 페인트다. 기존 페인트는 균일하게 바르기 어렵고 일단 칠하면 원상복구가 거의 불가능해 시공까지 큰 결심이 필요했다. 그러나 티크 페인트는 칠한 후에도 필름처럼 쉽게 떼어낼 수 있다는 장점으로 국내 인테리어 시장의 판도를 바꾸고 있다. 이뿐만 아니다. 접착제 없이도 원하는 컬러 매치로 조합되는 조립식 데크 타일이나 못을 박지 않는 무타공 블라인드 등 가변성을 내세워 공간의 분위기를 손쉽게 바꿀 수 있는 제품들도 인기다. 덕분에 소비자들은 부담 없이 과감한 스타일을 시도하고 실증나면 언제든지 다른 제품으로 교체하며 인테리어에 변화를 줄 수 있게 됐다. 실제로 유튜브 등 SNS에서는 피크 페인트나 데크 타일 등을 활용한 셀프 인테리어 또는 원상복구 콘텐츠가 많게는 수백만 회의 조회수를 기록하며 뜨거운 관심을 입증하고 있다. 여기서도 살아보고 저기서도 살아보고 이 같은 흐름은 거주 방식에서도 나타난다. 전세나 월세처럼 비교적 장기간 계약이 필요한 주거 방식에서 벗어나 한 달 혹은 주 단위로 거주하는 초단기 임대가 새로운 트렌드로 떠오르고 있다. 이는 한 곳에 오래 정착하지 않고 여러 지역의 삶을 경험하며 거주의 포트폴리오를 확장하려는 소비자의 니즈가 반영된 결과다. 코난 테크놀로지에 따르면 2024년 전세 월세 언급량은 전년 대비 44.1% 급감한 반면 단기 임대 언급량은 21.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 단위의 단기 임대 시장 규모도 2021년 6억 원에서 2023년 260억 원으로 급증하며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였다. 이러한 추세에 맞춰 일주일 단위로 임대료를 지불하는 주세나 보증금 없이 최소 1개월부터 계약이 가능한 픽셀하우스 같은 초단기 임대 서비스가 확산 중이다. 특히 원격 근무 확산과 관광 및 체류 수요의 증가가 맞물리면서 서울과 수도권보다 지방에서 이러한 흐름이 더욱 두드러진다. 다양한 지역을 오가며 짧게 머무는 거주가 활성화되며 주거 역시 라이프 스타일의 다양한 변주를 경험하는 무대로 진화하고 있다. 이직, 전직, 퇴직 모두 정해진 때가 없다. 다층 경험은 소비나 취미 영역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인생이 걸린 문제, 커리어 관리도 하나에 몰두하기보다는 되도록 다양한 경험을 쌓고자 한다. 더 나은 조건과 학습 기회를 찾아 직장을 옮기는 환경 비교형 이직이 보편화되면서 이직, 휴직, 전직이 뒤섞인 커리어 여정이 새로운 표준으로 자리 잡았다. 이제 커리어 목표는 한 직장에 오래 뿌리내리는 것이 아니라 시기와 필요에 맞춰 다양한 경험의 픽셀을 쌓아 해상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다. 최근 사회의 화두인 신입사원의 조기 퇴사 현상은 이를 잘 보여준다. 2023년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국내 기업 신입직의 조기 퇴사율은 약 29%이며 그중 65.2%가 입사 후 6개월을 채우지 못하고 회사를 떠났다. 즉 신입사원의 절반 이상이 반년 이내 이직을 택하는 셈이다. 가장 큰 이유는 직무 적합성 불일치가 꼽힌다. 고용구직 플랫폼 인크루트 조사에서도 58.9%의 인사 담당자가 이를 주요 퇴사 이유로 지목했다. 기대했던 업무와 현실이 어긋나면 신입사원은 조직에 적응하기보다 더 나은 환경과 경험을 찾아 경로를 전환한다는 것이다. 일본에서도 유사한 현상이 나타난다. 입사 후 3개월 만에 사표를 내는 초단기적 이직, 즉 타이파 이직이 급증하고 있다. 타이파는
시성비, 시간 대비 성능을 뜻하는 일본식 신조어인데 최근 이 풍조가 취업시장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이로 인해 일본의 젊은 세대는 현재 근무 환경을 빠르게 평가해 자신과 맞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버티기보다 곧바로 퇴사를 선택한다. 사회생활 경험이 적은 신입사원들을 대상으로 한 퇴직 대행 서비스가 일본에서 인기를 끄는 것도 이러한 현상의 배경이다. 한 서비스 업체 분석에 따르면 입사 후 3개월 내 퇴사율이 전체의 40%를 넘는다고 한다. 커리어 여정이 다채로워지면서 은퇴의 모습도 변하고 있다. 이제 은퇴는 커리어의 종착점에서 맞이하는 완전한 끝이 아니라 긴 여정 중간에 의도적으로 두는 전략적 공백이 되었다. 과 이직 사이 일정 주기마다 일을 내려놓고 재정비하거나 새로운 경험을 쌓는 마이크로 은퇴가 바로 그 예다. 채용 플랫폼 캐치의 조사는 이러한 변화를 명확히 보여준다. Z세대 구직자 2,191명 중 65%가 전통적인 은퇴보다 마이크로 은퇴를 선호했으며 10명 중 6명은 실제로 시도해볼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특히 그 목적은 단순한 휴식이 아닌 국내외 여행, 취미생활, 자기계발 같은 새로운 경험에 축적해 있었다. 전- 한편 전직을 통해 직업의 판을 새롭게 짜는 이들도 늘고 있다. 평생 직장이 사라진 자리를 평생 노동이 채우면서 단일 직무에 머무르기보다는 다양한 역할과 직업을 경험하기를 원하는 흐름이 뚜렷해진 것이다. 경제미디어 어피티에 따르면 MZ세대 617명 중 재직이라고 밝힌 517명 중 가운데 56.7%가 직무 전환을 희망했으며 39.9%는 전직을 고려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직에 대한 젊은 세대의 열망은 구체적인 행동으로 이어진다. 최근 2030 세대 직장인들 사이에서 열풍인 늦가기 유학이 대표적이다. 유학을 통해 커리어 방향을 재설계할 지식을 쌓고 해외 취업이나 전혀 다른 분야로의 전직 준비를 하는 것이다. 실제로 유튜브와 각종 SNS에서는 30대 유학, 퇴사 후 유학 등 유학 브이로그 콘텐츠가 수십만이 넘는 조회수를 기록하며 큰 관심을 받고 있다. 직장인들의 특수대학원 진학도 같은 맥락에서 해석된다. 대체 불가능한 전문성을 확보하고 커리어를 입체적으로 확장하기 위해 퇴근 후나 휴직 기간을 활용해 배움에 나서는 사례가 늘고 있다. 2024 서울 소재 주요 9개 사립대학교의 특수대학원 연평균 등록금이 1,070만 원에 달할 만큼 높은 비용임에도 입학 경쟁은 매우 치열하다. 화이트 칼라에서 블루 칼라의 전환도 주목할 만하다. 2025년 1월 중앙일보가 2030 세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블루 칼라 직업에 긍정적으로 답했으며 부정적이라는 응답은 2.2%에 불과했다. 정년이 없고 노력만큼 수익이 따른다는 점에서 블루칼라는 다채로운 커리어 여정을 설계하려는 젊은 세대에게 매력적인 선택지로 부상했다. 이러한 직업 가치관의 변화는 엔잡을 통한 경험의 축적과 퍼스널 브랜딩의 확산, 그리고 자율성 및 성장 가능성을 중시하는 시대상과 맞물리며 더욱 가속화된다. 결국 화이트 칼라에서 블루 칼라로의 전환은 더 이상 수직적 이동이 아닌 새로운 기술과 역량을 확보해 커리어 여정을 입체적으로 완성하는 전략적 선택으로 자리 잡고 있다. 픽셀처럼 짧게 찰나의 향유. 해외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한때 화제가 된 네컷툰은 밈의 생애를 네컷으로 압축한다. 소수의 의해 밈이 시작되고 비슷한 사람끼리 공유하며 확산되지만 거대 브랜드가 손을 대는 순간 수명이 다한다는 내용이다. 국내에서 공중파 등장은 밈의 사망 선고라는 말이 공식처럼 쓰이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는 오늘날 트렌드가 얼마나 짧고 강렬한 생애 주기를 갖는지 단적으로 보여준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챌린지가 SNS를 휩쓸고 새로운 밈이 반짝이며 등장했다가 순식간에 사라지고 있다. 깊은 서사 대신 순간의 몰입을, 오랜 축적 대신 빠른 전환을 추구하는 시대, 픽셀 라이프의 마지막 모습은 픽셀처럼 짧게 찰나를 만끽하는 것이다. 지금 이 순간을 공유하다. 사진 공유의 비리얼이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2020년 출시된 비리얼은 바로 지금 당신을 컨셉트로 한 소셜 미디어 앱이다. 하루 한 번 타임 투
비리얼이라는 알림이 울리면 사용자는 2분 안에 현재 그대로의 모습을 찍어 즉시 공유해야 한다. 그야말로 필터도 보정도 없는 찰나의 모습이다. 비주얼의 재부상은 순간 몰입을 유도하는 찰나형 콘텐츠를 즐기는 추세를 반영한다. 비슷한 시기에 인스타그램도 필터 없는 즉흥 촬영 기능인 퀵스냅을 선보이며 이 흐름에 합류했다. 인스타그램 친구에게 DM으로 보낼 수 있는 퀵스냅 또한 이는 있는 그대로의 순간을 공유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한번 보면 사라지는 기능 또한 찰나형 콘텐츠의 특성을 보여준다. 이런 소비 추세는 패션계에서도 두드러진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땡땡코어의 유행이다. 땡땡 스타일을 뜻하는 이 용어는 특정 콘셉트의 패션 미학을 상징한다. 그 시작은 놈코어로 SF 소설가 윌리엄 깁슨의 2005년작 패턴 인식에서 무색무취인 주인공의 옷차림을 묘사하기 위해 처음 사용됐다. 이후 패션계로 확산되며 고프코어, 블록코어, 발레코어, 사이버코어 등 수많은 변주가 탄생하게 된 것이다. 최근에는 도서관 사서처럼 지적이면서도 차분하고 빈티지한 무드의 라이브, 라이브러리 언코어까지 등장하며 땡땡코어는 패션 소비의 속도감과 찰나상을 상징적으로 압축한 키워드로 자리매김했다. 최근에는 짧고 굵게 진행되는 한 번 가면 오지 않는 것들. 최근에는 짧고 굵게 진행되는 페스타와 박람회에 대한 열기도 뜨겁다. 한정된 시공간에서 수많은 즐길거리를 압축해놓고 순간적 몰입을 극대화하기 때문이다. 2025년 5월 관람객 3만 7천여 명을 등원하며 역대급 흥행을 기록한 올리브영 페스타를 필두로 첫 오프라인 팝업 스토어임에도 행사 기간 동안 전월 동기 대비 앱 거래액을 2배 이상 끌어올린 지그재그 뷰티 페스타까지 뷰티 업계의 대형 페스타들이 연이어 큰 성공을 거둔 것이 대표적이다. 2025년 4월에 열린 서울국제불교박람회와 6월에 개최된 서울국제도서전 역시 조기 매진 사태를 빚으며 지금이 아니면 볼 수 없는 것에 대한 소비자들의 높은 관심을 보여주었다. 팝업스토어의 진화 역시 이러한 흐름을 잘 드러낸다. 오픈에즈 자료에 따르면 팝업스토어 평균 운영 기간은 2024년 22.6일에서 2025년 5월 15.7일로 눈에 띄게 짧아지고 있다. 이제 2주도 길어서 10일 혹은 7일 동안 운영하는 팝업스토어들도 늘어나고 있다. 2025년 상반기만 해도 국내 팝업스토어 운영 횟수는 1,488곳으로 전년 동기 대비 2.2배나 급증했다. 수고하셨습니다.